좀 토론을 하려고 하는 주제가 매수자 우위다.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 절대 아니다. 매수자분들은 이 금리에 맞추기 위해서 매도 금액 자체를 조금 낮춰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좀 착시 효과로 지금 매수인 우위 시장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지금 팀장님들이 만약에 매수자라면 어떤 판단을 하실지 네, 슈가의 김동희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얘기를 하다가 실은 좀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토론을 해볼까 하고 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사회를 맡았고 오늘 두 분이서 좀 옥신각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다 보니까 이거 토론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각자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가의 정주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슈가의 김태호 팀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토론을 하려고 하는 주제가 매수자 우위다. 무슨 소리냐?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 절대 아니다. 일단 정주환 팀장님, 매수자 우위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사실상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이 시장을 이제 제일 많이 이 피부로 와닿는 그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한번 제가 피부로 좀 느낀 거를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게 전체적인 사실 2020년도보다 2023년도가 사실 이제 좀 경기가 더 좀 나빠진 것도 있고, 거래량도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거래량이 이게 줄었던 이유라고 보통 다 말씀을 하시면 네. 금리의 인상을 좀 많이 얘기를 하실 건데, 이 금리의 인상 부분은 사실 매수자분들이 제일 많이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자분들은 이 금리에 맞추기 위해서 아무래도 매도 금액 자체를 조금 낮춰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 매도자분들은 그러면 매수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네. 매도가 절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현재는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올라왔다. 그렇다면은 이제 반대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이제 김태호 팀장님은 또 어떻게 일단 지금 생각하시나요? 매수 우위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아무리 뭐 매도 호가나 매수 호가나 시장이 돌아도 우리는 결국 거래가 돼서 실거래가 신고가 정식으로 돼서 딱 국토부에 떠야 최종 딜이 됐을 때 그게 우리가 반영하는 가장 판단하는 기준인데, 최근 2, 3년 동안 강남 서초에서 봤을 때 너무 시장이 과열돼서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지금이 좀 매수인 우위 시장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2, 3년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주식 단타하듯이 막 부동산이 한 필지가 막 2, 3년 동안 3번씩 막 50%씩 올라다 거래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좀 착시 효과로 지금이 매수인 우위 시장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실제로 거래된 걸 봤을 때 드라마틱하게 되게 싸게 거래됐거나 소유자가 뭐 150억에 샀는데 막 130억에 판다거나 그런 건 없고, 예전이었으면은 250억에 팔 걸 지금은 한 200억에 파는 정도, 시세 차익을 덜 남기는 정도지, 이게 드라마틱하게 싸게 거래된 사례를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고, 실제로 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찍혀서 보면 자전거래, 특수인 간의 거래, 뭐 개인에서 법인으로 옮긴다거나 법인에서 개인들로 옮긴다거나 가족한테 증여할 거를 그냥 매매 계약으로 체결해서 했다거나 그런 거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매수인 우위 시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혹시 뭐 아시는 예시 거래가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나마 최근 매수인 우위 시장으로 조금이라도 볼만한 근거가 있었던 게 그 학동역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가는 쪽에 있던 그 탐탐 건물 있잖아요. 타면탐스 있는 건물. 네네. 그게 21년 2월에 매수를 해서 바로 대수선을 하고 23년 8월에 이제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딜하고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저희도 실제로 손님을 붙이고 했을 때 뭐 400억으로 시작해서 금액이 깎이고 하다가 마지막에 한 360억까지 좀 협의를 이끌어냈었는데, 이게 실거래가가 315억이 찍혔어가지고 그때는 좀 되게 놀랐어요. 우리가 알던 호가보다는 많이 내려가서 놀라긴 했는데, 천천히 따져보면은 이분이 이제 231억 7,200만 원에 2021년 2월 매수를 했는데, 매수 이후에 대수선하고 거의 한 2년 조금 넘게 보유하다가 팔았는데, 그때 이제 금융 비용이나 대수선 비용이나 다 감안했을 때도 충분한 시세 차익을 얻었단 말이죠.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금액이 협의가 많이 됐구나, 놀랄 만한 상황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걸 따져보면은 이 사람이 손해보고 판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310억 찍히고 놀랐었는데 그게 바로 실거래가 신고 취소되고 다시 350억으로 들어가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350억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됐습니다. 그럼 시세 차익을 일단 남기긴 남겼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지현 팀장님 입장에서도 예시가 하나 있을 듯한데 일단은 사실 뭐 경기권으로 가거나 이제 외곽지로 가면 사실 조금 더 많은 예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제가 일단은 뭐 강남 서초 네.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강남구 이제 논현동에 네. 논현동 254-34번지 음.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매각된 시기가 2023년도 3월에 네. 161억에 매각이 된 건물이에요 현재 네. 올해. 근데 이 매도자, 이 매각하시는 분은 2021년도 9월 달에 170억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손해는 사실 10억 이상 손해를 보신 상황이죠. 이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아, 처음 봤어요. 그러면은 네, 많이 이게 아마 사실 강남에서 굉장히 특수하게 거래가 된 사례라고 저도 생각은 들어요. 저희도 한번 따져봤을 때는 이 매도자분이 현재의 상황과 이 법인을 운영하신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매로 매각을 하신 건데 이게 만약에 뭐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우위되는 시장이었으면 본인이 손해보는 금액을 하지 않고 170억의 원가 그대로라도 매각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사실 이 강남은 장점이 이 매수자가 많다는 게 장점이지 않습니까? 빠른 이 순환이 가능한 건데 이거를 캐시화를 만들었을 때 이제 본인이 더 높이 올려서 받을 수 있다. 건물가를 이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에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거는 사실 매도자 우위 시장인 거고 본인이 급하게 매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조금 더 금액을 낮춰야 된다. 급하게 금매로 내놔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매수자 우위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팀장님들이 만약에 매수자라면 다른 상황은 제외하고 강남으로 산다고 했을 때 네. 본인들이 매수자라고 하면은 어떤 판단을 하실지. 이게 실질적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매수자가 금액적인 결정권이 매도자보다는 조금 더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랬을 때는 본인이 적정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매도자한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푸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매매 금액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공격적으로 금액을 제시를 하더라도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거다라는 네, 그렇죠. 입장이신 네.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김태호 팀장님은 뭐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실까요? 일단 대출 비중을 당연히 줄여야 되고 지금 손님들도 이제 적응을 해 나가시고 있거든요.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 사태에서 고금리로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이 좀 있으신 손님들이 옛날에는 뭐 30억 갖고 있으면은 뭐 120억짜리 사고 그랬는데 요즘은 30억 갖고 있으면은 45억, 50억짜리로 괜찮은 걸 사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갈수록 좋은 위치에 뭐 이면이어도 약간 도로가 넓다거나 코너에 상태가 괜찮고 용적률이 조금 잘 받아져 있는 네. 그런 건물들을 더 보게 되고 논현동이 저금리 시장 때 가장 거래가 잘 된 이유는 도로 좁은 논현동에 사실 되게 애매하지만 다 금리 낮아가지고 그 낮은 금리 이용해서 사옥들 통임대에 맞추고 밸류업해서 매각하는 전략이 주요했는데 이제는 논현동 같은 데가 거래가 되기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히려 강남에서도 프리미엄스럽고 좋은 동네인 청담동이나 이런 쪽이 오히려 찾으시는 분이 많을 것 같고 저도 실제로 제가 만약에 산다면 대출 비중을 대폭 줄이면서 청담동이나 좀 더 삼성동이나 우량한 지역으로 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금액적인 한 물건에 대해서 뭐 금액적인 부분을 뭐 집중한다기보다 네. 청담동, 삼성동이든 뭐 이런 쪽으로 좀 좋은 물건을 가져오겠다라는 네. 그런 입장이신 거네요. 네. 그럼 일단 뭐 두 분의 생각들 좀 잘 들어봤고 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 대한 반론이나 다른 예시가 있으시다고 하시면 말씀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저희 태호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자는 이거를 매각하는데 원하는 금액대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뭐 예를 들면 280억에 자기는 목표액을 잡아놓고 현재 시장에 내놨을 텐데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거는 250억, 240억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자는 먹긴 먹지만 자기가 원하는 금액만큼은 소화하지를 못했다. 매도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게 매수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에 지금 특별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희귀성이 높은 건물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어도 절대 금액이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은 위치, 좋은 건물 누구나 다 원하지 않습니까? 사실 원한다는 거는 그만큼 매수자분들이 많이 붙으실 거고 거기는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특별하게 영향을 받지는 않죠. 하지만 만약에 경기도 외곽지나
아니면 위치가 조금 떨어지는 이면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수자분이 조금 덜 하실 거예요. 태호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아직까지? 시각에 따라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금리 오르고 나서 되게 거래가 좀 줄었다가 4월부터 회복이 됐잖아요. 네. 거래가 안 일어났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시장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매도인도 사실 그 가격에는 안 팔기 때문에 거래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래가 안 일어났다는 거는 서로의 시각 차이가 있고 그 시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수인 우위 시장으로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도 이제 뭐 예전에 200억 부르던 게 170억에 거래되는 거는 시가에서 금액 다운시켜서 협의 보는 거는 원래 늘 있는 일이고 최근 2, 3년 전이 비정상이었고 지금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수준인 거지 저는 매수인 우위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이 좀 안 쳐다봤을 위치나 상태나 도로 컨디션도 오히려 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샀지만 이제는 오히려 좀 경쟁력 떨어지는 물건들은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는 거죠. 매수인 우위 시장이 된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거다. 두 분 의견, 마지막 의견까지 좀 잘 들어봤고 실은 최근에 거래량이 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쵸. 네. 상업용 건물 위주로 봤을 때 이게 뭐 단편적으로 매수자 우위다, 매도자 우위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네. 각자마다 보는 시각이 또 다르잖아요. 매수자는 좋은 거 사고 싶은 거고 그쵸. 매도자는 좋게 좋은 팔고 가격에 싶은 팔고 싶은 좋은 거고. 가격에 네. 팔고 싶은 건데 실은 뭐 이런 게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판단이 돼야지 설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를 판단을 하는 거고 뭐 이런 것도 다 각자만의 생각이 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럼요. 정답이 없죠. 그렇죠. 네, 예. 정답은 없고 사무실에서 뭐 다른 또 투닥투닥 하는 거 있으면 가져와서 또 한 벌려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